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서울 종로 5가 하면 떠오르는 말이 보령제약입니다. 지금도 공중파 라디오 광고에 보령제약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령제약을 창업한 김승호 회장은 한국 제약업계의 전설로 통합니다. 조그마한 약국에서 출발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국내 굴지 종합제약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창업 회장의 주목하는 것은 기업 승계 방식을 다른 재벌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련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슬하에 딸만 4명을 두어 일찍부터 후계자는 딸이나 사위가 될 것이라고 재계에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혼한 장녀를 그룹 후계자로 점지하고 기업을 승계토록 했다가 외손자를 사실상 그룹이 후계자로 선정해 전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 창업 회장이 외손자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는 원래 성씨가 유씨였다가 어머니 성을 따라 김씨가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보령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정균 사장의 이력과 비전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령제약은 1957년 김승호 창업회장이 종로 5가에 보령약국을 개점하면서 시작됩니다. 김 회장은 약사 출신이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약과 인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부친이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넉넉하게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충남 보령에서 서울 숭문중학교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은 곳이 서울 종로 5가 친척이 운영하던 약국 2층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큰형도 고향에서 약국을 운영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약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7년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약국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종로 5가에 보령약국을 열고 5년 만에 국내 최대 약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김 회장은 보령약국에 가면 어떤 약이라도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안겨준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님이 찾는 약이라면 전국 어디를 수소문해서라도 약을 구해다 줬다고 저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약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직접 약을 제조해 보겠다는 야심이 생겼습니다. 1962년 김 회장은 남이 만든 약을 파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는 결심으로 제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때 일입니다. 동령제약이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해 보령약품으로 개명하고 본격적인 제약 사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집에 생산시설을 만들어 파는 그야말로 가내수공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창업 10년 만에 보령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용각산이었습니다. 마케팅에도 귀재로 소문난 김 창업 회장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시작되는 용각산 광고 문구를 선정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대히트를 칩니다. 지금도 용각산 광고는 우리나라 광고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후 겔포스를 생산해 보령제약을 단단한 제약회사로 만들었습니다. 1977년 안양공장이 수해로 침수돼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보령제약을 중견제약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김 창업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사업 규모가 커져갈수록 업계에선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슬하에 아들이 없고 딸만 4명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당시만 해도 아들 선호사당이 뚜렷한 때라 딸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슬하의 딸만 있었던 동양그룹이나 매경미디어그룹에선 사위를 일찍이 후계자로 삼아 경영 수업을 시키고 사실상 총수 자리를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장녀 김은선 씨를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점지하고 경영 수업을 시켜왔습니다. 1986년 보령제약에 입사해 주로 기획과 마케팅 관련 일을 해오다 2000년 전략기획실 사장직을 맡아 재계에 얼굴을 내밀었고 그 이듬해엔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해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에 그룹 회장으로 취임, 사실상 보령그룹은 장녀에게 그룹 대권이 넘어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창업 회장이 다른 딸들 중 막내인 김은정 보령 메디앙스 회장만이 보령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아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메디앙스는 사실상 김문정 회장이 독자 경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 딸은 전업주부로 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선 회장은 회장 취임 10년 만인 2018년 갑자기 보령제약 대표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해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이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으나 결국은 3세 경영인 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가 김정균 씨입니다. 1985년생인 김정균 씨는 미국 미시간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 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삼정 KPMG에서 일하다 2014년 보령제약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김은선 회장이 물러나기 직전 상무로 승진해 보령홀딩스 경영 총괄을 맡아 착실하게 후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균 씨가 경영 총괄이 되면서 업계에선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유 씨에서 김 씨로 성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습니다. 그는 미스코리아 출신 장윤희 씨와 결혼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은선 회장은 유모 씨와 결혼해 김정균 씨를 낳은 뒤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다가 이혼한 후 보령 경영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균 씨 생부는 그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균 씨가 그룹 후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자 재계에선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까지 바꾸면서 그룹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창업회장이 고민이 녹아있는 결단이 아닐까 하는 시선입니다. 보수적인 제약업계의 실상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김정균 대표가 창업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이어받고 보령그룹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김정균 대표는 올해 들어 완전한 보령그룹이 3세 경영체제를 완성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올 3월 인사에서 전문 경영인과 각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다 장두현 전문 경영인이 사임하고 김정균 대표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합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제부터 김정균 대표가 그리는 보령이 진짜 그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65년간 유지되던 보령제약 사명을 제약을 떼고 보령으로 개명했습니다. 내수 위주의 제약 산업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룹 측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김 대표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우주 헬스케어라는 커다란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주 산업인 HIS, 즉 휴먼스 인 스페이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900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HIS 핵심 사업은 인류의 우주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할 전 세계의 파트너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진출 당시 김 대표는 보령은 미지의 환경인 우주에서 인체가 겪을 문제들에 주목했고 우주에서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과 이 기술들이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미국 엑시엄 스페이스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발표가 잇따르자 주가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을 간 넘긴 회사가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면 모를까 한국이 보령 규모로선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룹 측은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기존 제약 사업과 신사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인 바이젠세를 인수해 코스닥에 상장시켜 5천억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신약 개발 자회사인 투카스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나름 경영 성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김 대표는 특허 만료가 된 의약품을 인수해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이 한국 판권을 확보했고 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잽제리카 국내 품목 허가를 받는 등 외형 확보 동력을 마련해 업계에선 나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보령이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김 대표의 결단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외손자로의 후계 구도가 마련된 보령그룹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외할아버지 창업정신과 어머니 후계정신을 딛고 나름의 보령그룹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균 대표는 우주 헬스케어를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하고 투자와 그룹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매출액 1조 원대의 중견기업이 과연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사업인지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3세 경영인 김정균 대표가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하고 보령이 청사진을 펼칠지 제게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